자, 수업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리 해커스 종로학원에서 공인중개사법 강의하고 있고요. 자,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해커스 메인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 최대 선생님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우리 10년 넘게 해커스 근무하다가 작년에 이제 다른 회사 갔다가 올해 다시 이렇게 복귀했고요. 그래서 이거 그 뭐죠? 입성하는 기념으로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는 게 있어서 요걸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좀 내려가시다 보면 홈페이지 내려가시다 보면 중개사법 전설 뭐 황정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제 그 이벤트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제 이름 뭐 나오고 여기 뭐 누적 수강생 수가 200만 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해커스에서 수강생 수가 되게 많죠. 제가 볼 때는 200만 명 이렇게 되는 다른 선생님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제가 볼 땐 전국에서 최고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무엇을 이벤트를 하는 거냐면 이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필기 노트, 그러니까 이제 뭐 해커스에서는 빈칸 노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벤트 1이 있고 이벤트 2가 있고요.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2를 좀 한번 봅시다. 이벤트 2가 뭐냐면 필기 노트를 여러분 완성하시면 그 1등 하신 분한테 100만 원을 드릴 거예요. 1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아닌가요? 네, 100만 원. 그리고 이제 1등만 뽑으면 좀 2등, 3등이 좀 우리 섭섭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2등을 5명을 뽑아서 이제 10만 원의 장학금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뭐 상품권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 원 상당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벤트 참여 방법은 별게 아니고 요거 있잖아요. 요 필기노트. 요거를 잘 작성하셔가지고 시험 끝나서 이걸 이제 촬영을 하셔가지고 이거 이제 다 촬영하실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원하는 페이지 어디에서 한 10페이지 정도를 내셔라 이렇게 이제 공지 띄우면 그 부분만 촬영해서 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해서 이 필기를 잘 하셨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시는 분들 1등 한 분, 그리고 이제 2등 5분 해가지고 총 6분을 우리 이제 시상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 필기노트는 아주 잘 작성하셨는데, 그러니까 겁나게 잘 작성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상을 할 수가 없겠죠. 합격은 하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합격하시고 필기노트 잘 작성하면. 우리 앞에 친구는 떨어질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꼭 붙고, 이건 이제 이벤트에서 여러분 이제 그 1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기노트의 신을 찾아라 요거는, 해마다 한 게 아니고, 올해 이제 제가 다시 해커스에 복귀하면서 그 복귀 기념 이벤트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별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합격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1등을 하시던 뭐 2등 안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이왕 공부하는 거 뭐도 벌고 하면 더 좋아요. 돈도 벌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현재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제가 이제 요거 필기노트를 올해 이제 좀 제가 적극적으로 좀 밀고 있는데 이 필기노트를 제가 이제 요거를 그 뭐 상금까지 걸어가면서 홍보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험이 갈수록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시험이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많고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권화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은데 그거를 모아놓는 거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20년 넘게 이 과목을 강의하다 보니까 문제가 아주 구석구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뭐 이런 책 한 권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거를 가장 뭐 이런 정도 두께의 얇은 책을 가지고 자주자주 보시는 그런 공부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도 지금 한 140 몇 페이지 되는데 이 책도 사실은 두꺼운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10월 달에 이제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이거에 한 뭐 3분의 1? 요 정도로 더 줄여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엑기스만 줄여서 그것만 반복 하시는 뭐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그 저녁반 교재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 알짜보기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는 이론은 약간 좀 뭐 요 책에 비해서 조금 빈약해서 요걸로 이론을 좀 정리해 드리고 우리 그 알짜보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들을 다 풀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요. 이 두 책을 병행해서 언제까지 수업을 하냐면 지금이 1월 달이잖아요. 1월부터 1, 2, 3 한 바퀴 돌고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한 바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저녁반은 3개월 단위로 돌아요.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이제 두 바퀴 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책을 가지고 6월 달까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7, 8월 달에는 뭐 할 거냐? 7, 8월 달에는 이제 하루에 뭐 한 20문제든 30문제든 프린트로 문제를 제공해 드리고 그 문제를 여러분 이제 푸시는 건데 그냥 풀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조금 앞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론 설명은 이걸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은 7, 8월 달에 이런 설명 간략하게 드리고 그날 거의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일은 30일은. 그래서 그날 이제 단원별로 문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달에는 이제 말 그대로 총정리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 보실 때 걱정이 좀 될 수 있어요. 어떤 게 이제 걱정이 될 수 있냐면, 오전반하고 이제 커리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하는 뭐 이런 뭐 어떤 그 스케줄도 다르고, 책도 다르기 때문에 오전반은 많이 합격하고 저녁반은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합격률은 오히려 저녁반이 더 높게 나옵니다. 약간이긴 하지만 그 왜 저녁반이 합격률이 높으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20년 넘게 쭉 해보니까 간절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간절함.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전반 분들은 이제 학원에 매일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의미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우리 저녁반에 오시는 분들은 무슨 뭐 회사가 있든 학교가 있든 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업을 하면서 이거를 우리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주경야독을 하다 보니까 학원에 오셔서 공부하는 거가 굉장히 간절하신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열심히 하겠죠. 뭐 쉽게 말하면 오전반 분들 중에 상당수는 수업하다가 핸드폰 전화 오면 뭐 밖에 나가서 전화 받고 오고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수업하다가 저는 막 수업하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 카톡 막 이렇게 보내고 그런다고. 근데 저녁반 분들은 대개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간에 집중해야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시간이 없잖아요. 낮에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간절함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책보다는 그런 적극성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이제 프린트 꽂아놓은 데 보면 요 저녁반 강의 계획서가 있어요. 12주 해가지고 이제 3달 과정으로 있으니까 요거 이제 책에다 이렇게 좀 넣어서 요대로 이제 거의 요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요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벤트 뭐 진행하는데 나 좀 궁금한 거 뭐 있다. 내가 1등을 꼭 해보고 싶은데 오전반 분들은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1등이 안 되더라도 2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게 2등이 될 수도 있지만 2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잘 작성하면 공부는 되지 않을까요? 그죠? 공부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뭐 꼴등을 하더라도 공부는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손해 볼 거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1등을 하시면 더 좋고요.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 거고, 필기 노트를 좀 이렇게 몇 장 넘기시다 보면 목차 다음에 5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를 가보시면
구별 개념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구별 개념. 제가 이론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좀 풀어 드려야 되겠죠. 여기 구별 개념에다가 별을 3개 잡아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가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하고 뭐를 구별하시는 거냐면 왼쪽에 중개와 중개업을 구별하시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개는 뭐냐? 중개는 간단히 정의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행위를 알선하는 거를 중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행위를 알선한다 해서 여기 이렇게 이제 채색 하나만 좀 붙여주시겠습니다. 채색을 해달라고 하는 건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달라는 얘기겠죠. 형광펜 없으시면 이제 색깔 있는 펜으로 좀 해주셔도 괜찮아요. 행위를 알선한다. 그러면 이 말이 어려운 말은 없는데 행위를 알선한다는 게 조금 생소는 하시잖아요. 요거를 좀 그림을 좀 봐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오른쪽에 이제 이 그림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중개가 뭐냐면 아까 왼쪽에서 중개는 무엇을 무엇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죠? 행위를 알선한다. 그럼 행위가 뭔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는 도와만 드릴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이 정답을 찾아내 주셔야 돼요. 행위가 뭐고 알선은 뭔지. 자, 이 그림에 보면 중개대상물, 이게 집처럼 생겼잖아요. 이 집을 가지고 당사자와 당사자가 만나요. 근데 여기를 우리 당사자를 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도. 여기 그러면 이쪽 당사자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매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거래를 한대. 거래.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거래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매매가 되겠지, 매매. 그죠? 매매 계약. 이런 거를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행위를 한다 그래, 얘네들이. 행위. 그럼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주는 거냐면 중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중개는 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는 거, 내지는 알선하는 거, 내지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중개라고 하지 않고요, 중매라고 한번 해볼까요? 중매 아시잖아요, 그지? 중매. 이걸 중매로 바꾸면 남여를 소개시켜 주는 게 중매잖아요. 그러면 남과 여를 뭐 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혼인할 수 있도록. 그러면 혼인이 하나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사람이냐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는 누가 하는 걸까요? 그 행위는 누가 하는 걸까요? 당사자가. 우리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를 우리 중개라고 합니다. 한자로 표현을 해보면, 왼쪽에 있으니까 쓸 필요 없어요. 한자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쓰는데, 중자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러면 요거 사람이 가운데에 요 개자가 마치 화살표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개를 무슨 개라고 읽냐면 끼일개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거 한자는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붙여보면 이런 뜻이네요. 사람이 가운데에 뭐 했다? 끼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끼었다라는 거죠. 누가? 중개해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얘네가 거래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거를 중개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왼쪽으로 들어와서 중개의 정의는 무엇을 뭐 하는 거라고 정의한다고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합시다. 이렇게 별 하나 해주시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니까 중개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개업은 왼쪽하고 비교해보면 무슨 자 하나가 붙었어요? 업자가 하나 붙었잖아요. 업자. 그러면 도대체 업이 뭐냐? 업이 뭐냐? 그 업은 왼쪽하고의 차이점을 발견해내셔야 돼. 그럼 첫째, 여기 오타가 하나 나왔는데 의리가 아니고요. 의뢰예요. 의뢰로 좀 바꿔주십시오. 의뢰. 그러니까 여기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뭐 이런 뜻이에요. 의뢰를 받아서. 두 번째는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리고 세 번째 업으로 행하는 것. 근데 뭐를 업으로 하는 거냐면 행위를 알선하는 거,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그 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이 업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영속성이 있어야 돼. 이거를 계속 반복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 자, 그러면 왼쪽에 다시 가서 중개는 이러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어도 중개인가요? 예, 이건 행위만 알선하면.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1회적으로 해도 중개에 들어가나요? 1회적으로 한 번을 해도. 예, 그리고 어쩌다가 해도 중개에는 들어가나요? 예, 어쩌다가 해도 우연성. 예, 그래서 여기도 우리 이제 별 하나만 잡을 거예요. 자, 그럼 왼쪽 일회성이 있든 우연성이 있든 다 중개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을 하든 단 한 번을 하든 어떤 행위를 알선하면 그거 중개입니다. 맞죠? 근데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보수도 받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야만 그걸 중개업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왼쪽의 중개는 한 60 먹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60 정도 먹은 아주 이제 평범한 분인데, 이분이 60년 동안 한 번을 행위를 알선했어요. 한 번, 딱 한 번. 그래도 중개인가요? 예, 그래도 중개죠. 한 번을 하더라도. 그러면 국가가 이 사람 60년 동안 이 행위를 한 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철저하게 통제한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누구나 해도 괜찮은 거야. 왜? 어쩌다가 하는 거니까. 국가에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국가에 알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른쪽에 넘어오면 의뢰를 받아서 보수도 받고 업으로 하려면 국가에 알리고 해라. 국가에 알리고 해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등록을 하고 해라. 국가에 알리고 하는 거. 그러면 자, 여기다 한번 전개해 봅시다. 등록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거를 만약에 등록 없이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면 국가가 그냥 둘까요? 아니면 그냥 두지 않을까요? 그냥 두지 않겠죠. 네, 왜냐면 국가가 등록하고 하라 그랬는데 그냥 하면. 그래서 얘는 처벌을 할 건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3년 3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우리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한번 제가 정식으로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무등록 중개업 하다가 적발이 되면 3년 이하의 뭐를 가거나 징역을 가거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걸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고요. 이거 걸리면 몇 년 몇 천의 형벌을 받는다고? 3년 3천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얘는 중개는 등록 없이 해도 됩니까? 네, 그래도 처벌 안 한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럼 여기는 중개는 누구나 해도 괜찮대. 아무나. 근데 여기는 누구만 해야 되냐면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만 해야 돼.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요 자격이 필요합니다. 무슨 자격이 필요할까요? 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자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자격의 이름이 뭐예요? 5자로. 공인중개사 자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정확히는 이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뭐가 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가지고요 이 중개업을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어쩌다가 하는 중개는 자격 없이 누구나 해도 괜찮아요? 예, 이거는 그냥 뭐 아무나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중개와 중개업을 구별을 했는데 판례를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 판례가 다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1번 판례, 2번 판례 제목에다가 각각 채색 하나만 좀 해볼게요. 형광펜 없으시면 우리 색깔 있는 펜으로 밑줄이라도 하나 좀 잡아주세요.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무등록 중개업이 있고 무등록 중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번 제목과 2번 제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 받나요? 예. 몇 년 몇 천에 처벌을 받을까요? 3년 3천. 근데 얘는 무등록 중개라고 했어요. 무등록 중개에 얘는 처벌될까요? 처벌되지 않을까요? 처벌되지 않아요. 이건 어쩌다 하는 건데 어떻게 처벌을 하겠어요? 전혀 다르지. 그런데 이제 시험 지문에는 제가 여기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제목을 이렇게 드렸잖아. 그지? 근데 시험 지문에는 이 제목을 주지 않아요. 이 제목 없이 내용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무등록 중개업인지 중개인지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들은 자격이 없는 자가 이랬으면 당연히 자격이 없다면 뭣도 못했겠어요. 등록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아니한 채 했다라는 거는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안 한 상태에서 뭐를 하면? 중개업을 하면.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럼 이게 소위 말하면 뭐가 돼요?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2번 판례 이제 내려가서 자격이 없는 자가, 이건 똑같아. 자격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채색을 하나만 좀 잡아주실 건데 색깔 달리할 수 있으면 우연한 단일해. 이런 표현들 나오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우연하게 했다든가 단일회 했다든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예, 그래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라고 했잖아요.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맞죠? 그럼 얘는 도대체 뭔데? 예, 얘는 그냥 중개를 한 거죠. 중개만 했지 업은 아니다. 그죠? 예, 이걸 문장을 가지고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해서 무슨 실익이 있냐? 이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번 판례 다시 올라가면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 그러니까 이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보수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랬거든요. 효력을 제한한다라는 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두 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무효라고 표현을 해요. 무효. 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못 받는다. 왜? 불법이니까. 범죄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질문, 이미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해내는 걸 조금 우리 좀 고상한 말로 바꾸면 반환한다. 시험에 토해낸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반환한다. 그럼 질문, 반환하면 처벌은 안 됩니까? 아니면 반환하고 처벌도 됩니까? 당연히 처벌은 되는 거지. 처벌은 기본이고 보수도 못 받게.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이득도 없는 거지. 그죠? 처벌은 당연히 받을 거고. 근데 무등록 중개는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이 보수 지급 약정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지급 약정이 뭐는 아니라고요? 무효는 아니래. 그럼 얘는 처벌도 안 되지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국가가 통제할 거야? 60년 동안 한 번 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과 무등록 중개를 꼭 구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여러분 맞추시면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 그랬죠? 중개업. 그럼 처벌을 받으려고 아니면 안 받으려고?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등록 중개업을 해야 되잖아. 유등록 중개업. 그러니까 유등록 중개업 하면 처벌도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고 이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맞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테마 2에 가보면 서장 그리고 이제 재정 목적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잠깐 봅시다. 일단은 좀 상식적인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중개를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중개업을 처음 했던 사람은 객주라는 직업인이 있었어요. 우리 가끔 그 사극을 보다 보면 사극이요. 객주가 좀 나오잖아요. 객주. 근데 객주는 돈이 많은 사람으로 나와요?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으로 나와요? 사극에서.
사극들 안 보시나? 우리 사극에서 보면, 막 이런, 막 그 주막에 아주머니들 나오면, 그런 분들이 아니고, 객주가 누구냐면, 돈이 많은 막 이런 거상 있잖아요. 큰 그런 사람들,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객주인 거야. 뭐 무슨 객주 해가지고. 그래서 객주 밑에 막 그 호위무사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를 말하는데, 객주가 이 중개업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대. 아주 옛날부터요. 그리고 과거간 복덕방, 이런 거는 좀 돌아보셨을 것 같아요. 복덕방. 그렇죠? 그런 다음에 중개업자, 그리고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변천되어 오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자격시험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1986년도에 시험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 객주 시절에는 시험 봐서 객주가 됐을까요? 아니면 그냥 됐을까요? 그냥 됐겠죠. 근데 지금은 뭐를 통과해야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시험 통과해야 돼. 그리고 여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하는데, 여기다가 별을 하나만 좀 칠게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왜 있는지, 요거 왜 태어나게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 우리나라에서 중개업과 관련한 규제가 1890년도에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거를 하나 처음 만들어냅니다. 자, 뭐 이건 역사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1890년이면 일제강점이 되고 아니면 되기 전이고, 되기 전. 일제강점이 1910년도에 됐으니까, 그럼 1890년이면 조선 말 정도 되겠죠. 그죠? 요때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법을 하나 만들었고, 아주 옛날에는 그냥 하고 싶으면 다 했어요. 자유영업제. 그러다가 인가제,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이렇게 바뀌다가 현재는 이 제를 쓰고 있는데, 세 글자, 땡땡제.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개공되려면 등록제가 되는 거죠. 현재는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공이 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되려면 허가받아요, 인가받아요, 신고해요, 아니면 등록해요? 등록하는 거죠. 현재는 등록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의 구성과 성격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우리 이제 과목의 시험 범위를 말씀드릴 건데, 법률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시행령은 달리 말하면 대통령의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행규칙은 장관의 명령을 우리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을 말하죠. 그러면 법률까지 합쳐서 요 세 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법령이라고 표현해요. 법과 영이라고 해서 법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질문, 우리 과목의 시험 범위는 법률에서만 나온다,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나온다, 요런 데서도 나온다, 이죠.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데서도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요것만 그냥 기억해 주세요. 경매하고 관련되어지는 경매 관련된 규칙인데, 여기서도 해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겠고요. 중개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냥 별도의 규칙이고, 경매 관련이다. 여러분 경매 아시잖아요, 그지? 경매. 그 경매 관련 부분도 우리 시험에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격, 우리 중개사법의 성격은 중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간법. 여기다 이제 잠깐 설명을 좀 잠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좀 적어 봐 드릴게요. 이런 거 이제 잘 쓰시면 여러분 1등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공법이라는 법 체계와 사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가 있거든요. 공법과 사법의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법은 뭐고 사법은 뭐냐, 요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공법은 관이 나와요. 관. 또 관이 나와요. 민이 나오기도 하는데, 관 대 관의 관계예요. 관 대 관. 그러면 여러분 그 공법 수업 한번 들으셨죠? 공법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거, 공법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규제.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거. 그 공법 시간에 수업 듣고 있으면 이 소리만 들리는데,
국장 얘기 안 해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 그게 공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민법 있잖아, 민법. 민법이 이제 대표적인 사법인데, 민법 시간에는 관청 얘기는 일절 안 한단 말이에요. 민법 시간에 1년 내내 뭐 국장, 시도지사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민법 시간에 뭔 얘기만 할 것 같아요? 민대, 갑과 을, 그게 뭐야? 민대민이죠. 그러니까 민대민. 갑과 을, 뭐 아니면 뭐 A, B, C, D 뭐 이런 거, 임대인, 임차인, 뭐 매도, 매수 이런 관계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한다고 하면 우리 중개사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아닌 거야. 둘 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름하여 중간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양자를 섞었다 그래서 혼합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을 구분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럼 세 가지가 뭐뭐뭐로 구분하는 거야? 공법, 사법, 중간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다 배우는 거지.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는 관청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뭐 국장 얘기도 하고 시도지사도 얘기하고 시장, 군수구청장도 막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과목 시간에는 무슨 얘기도 할 거냐면 당사자 얘기도 할 거라. 매도, 매수, 뭐 채권, 채무 다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왼쪽에 이제 들어오셔서 요 가로 한번 완성해 봅시다. 중간법 내지는 뭔 법이라고 표현한다고요? 혼합법. 양자를 섞었다 그래서 혼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과 일반법이 있는데 이 특별법과 일반법은 일단은 요걸 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특별법과 일반법을 구분을 할 때 얘가 우선이다. 일단 요게 좀 중요해. 특별법이 우선하다. 특별법이 우선이다. 그렇게 해놓고요. 뭘 밑에다 한번 좀 적어 보실 거냐면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법의 이름이 무슨 법이죠?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월요일날 민법 수업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민법은 이 한자가 민자가 무슨 민자냐면 백성민자예요. 그러면 이 민법은 모든 백성에게 적용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백성 중에서도 어떤 백성에게? 공인중개사인 백성에게 적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범위가 넓어요? 민법이 넓으면 일반법이야. 좁으면 특별법이야. 그럼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게 되면 뭐가 우선인 거예요?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 우선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민법 시간에 계약법을 배우시거든요. 계약법. 근데 계약법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는데 민법 시간에 절대 말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전자계약이라는 거. 민법에서는 전자계약을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무슨 계약도 배워? 전자계약. 그럼 전자계약은 계약서를 종이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전자계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고 특별한 뭐 이런 항목들을 갖고 있는 게 특별법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이 법적인 체계도 있지만 이 법적인 성격도 있대요. 이건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리고 국내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개사법은 국제법에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1번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1번 옆 나라 1번 거 못해요. 왜 못해요? 아니 좀 좋은 말로 좀 멋진 말로 답변하면 국내법이라서 이게 국제 자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중개하는 게 맞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고 치고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친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도 1번 안에서만 적용이 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부동산 중개에서만큼은 일반법이다.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지 말고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이 어떤 행위만 놓고 보면 공인중개사법이 예외 없이 모두 항상 언제나 적용된다라는 의미에서 일반법이에요. 그런데 요거보다는 얘가 좀 중요합니다. 얘는 좀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하다라는 거죠. 뭐가? 우리 중개사법이. 자, 그러면 다시 요거 뒤에 살짝 가리고 중개사법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 요거 유일하게 하나예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에 적용되는 유일한 법이래. 얘가 그러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일반법인데 다른 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중개사법은 이런 법들에 비하면 뭐하다? 특별하다. 왜 특별한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민법의 민자는 무슨 민자라고 그랬죠? 백성, 모든 백성. 자, 상법의 상은 상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백성 중에서 뭐 하는 사람? 상인들한테 적용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중개사법은 상행위 중에서도 어떤 상행위? 그럼 중개업이라는 상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법이니까 매우 특별한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밑에 기출 지문 분석. 우리 이제 출제됐던 항목들 한번 좀 보죠. 1번에 보면 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특별법이라는 거야? 중개사법이 특별법이고요. 그 다음 아까 우리서 얘기한 대로 우리 중개라고 하는 이 좁은 영역 안에서 보면 일반법적 성격도 같고, 그 다음에 3번에다가 별 하나만 좀 잡아주시겠고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수받지 않고. 보수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중개업이다 아니면 중개다. 그냥 중개만 한 거야. 업은 아니고. 왜 업이 아니냐면 보수를 안 받았으니까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했다 하더라도 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다 이 말은 적용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신분이 개공이잖아요. 주어가. 그럼 개공이면 뭐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 중개사법에 의해서 뭐한 자? 등록한 자라고 정의하거든요. 이걸 조금 이따 다시 배울 거야. 등록을 한 자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법에 뭐를 받고 있어요? 규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사람 신분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신분 자체가 법에 뭐를 받고 있어요? 규율을 받고 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규율 대상인 거죠. 그러면 질문. 만약에 주어를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반인으로 바꿔볼게요. 일반인이 뭐 안 받고 보수를 안 받고 중개행위를 했다고 생각해요. 일반인이 보수 안 받고 중개를 했대. 보수를 안 받으면 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규율 대상이다 그러면 땡이야. 틀렸다고요. 왜 틀렸냐면 이 사람이 뭐를 하지 않으면, 업으로 하지 않으면 규율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일반인이라고 치고, 일반인은 이런 행위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일반인은 규율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행위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할 때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 안 받고 중개행위를 해줬는데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 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 또는 계약서에다가 우리 이름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이러면 처벌받아요. 모두 업무정지 처벌을 받아. 그러니까 주어가 신분이 개공이라서 여기서 규율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목적으로 한번 와볼 건데, 재정 목적은 법을 만든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을 만든 이유. 밑에서부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법을 만든 이유는 첫째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야, 너 업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정할 건데, 중요한 것은 요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여기다 우리 채색 한 번만 잡아볼 건데,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자격만 취득한 친구예요. 근데 얘는 일을 할까요? 아니면 일은 안 할까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친구니까 얘가 일이 없어요. 그럼 일은 누가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원래 누구를 넣고 싶은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를 넣고 싶은 거야. 그죠?
또 한 명, 우리 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또 누가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둘을 넣고 싶은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다 넣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 둘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를 합쳐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과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을 합쳐서 부르는 법률 용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둘을 넣고 싶은데 이 둘을 합쳐 부르는 말이 없으니까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둘의 공통점 뭐야? 공인중개사.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업무를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정할 거야. 그래서 상당히 전문성 있는 업무로 만들 거예요. 전문성 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막 장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공을 시키든 소공을 시키면 상당히 전문성 있는 업무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이 되는데 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해줄 거고 이 모든 것들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 이거를 궁극의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 보조단에 보니까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이런 것도 들어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배우거든요. 여기서 이제 8, 9개 정도 나오는데 이 법도 나중에 이제 한 다음 달? 3월 달 정도까지 이제 요거 2월 달 한 말 정도 이거 배울 건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고요. 요거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는 느낌만 가져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용어의 정의로 한번 와볼게요. 테마 4면 여기다가 별 3개 역시 잡아주시고 용어는 아무튼 중요합니다. 우리 과목은 이 법률 용어가 조금 생소한 것들이 나와서 이 용어를 잘 여러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만 잘 파악하시면 오늘 여러분 미션은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자, 용어가 많이 없고요. 8개밖에 없는데 이미 배운 것도 있어요. 자, 1번 중개.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그러면 행위를 무엇하는 것, 알선하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뭐를 무엇하는 게 중개라고 그랬죠? 행위를 알선하는 것. 여기다 우리 형광펜으로 채색도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개를 정의할 때 뭐를 뭐 하는 것이다.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시험에 주어지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이 행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 하는 행위잖아요. 그럼 이 행위는 여기 보면 앞에 나와 있어요. 뭐뭐 하는 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뒤에 뭐라고 했죠? 그 밖에. 그럼 그 밖에라는 거는 뭐 빼고?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거 빼고 어떤 권리가 득실 변경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저당권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저당권의 득실 변경에 개입하는 것도 우리 뭐라고 본다? 중개라고 본다. 요거는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사례를 좀 다시 한번 좀 드릴 거고요. 그럼 우리는 꼭 소유권에만 개입하라는 법은 없는 거지. 다른 거에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 뭐 저당권이든 지상권이든. 자, 어찌됐든 간에 중개는 행위를 알선하는 거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여기서 이 법은 외국법이 아니라 중개사법이죠.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친구냐면 취득한 친구를 우리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자,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이 공인중개사 안에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냐고요. 예. 자, 그러면 어려운 개념인데 법인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인. 힌트를 드리면 자격을 취득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과락 없이 60점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법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냐면 시험을 못 보잖아, 법인은.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누구만 되는 거예요? 사람만. 자, 외국인도 되나요? 외국인도 되겠죠? 외국 사람한테 다 허용이 됩니다.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미성년자. 그러니까 중개업은 못해. 중개업은 못하는데 시험을 보는 건 어때요? 가능하겠죠, 그죠? 미성년자도 시험 보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됩니다. 자, 이제 3번의 중개업. 자,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의뢰가 있어야 돼. 의뢰가 있어야 되고요. 의뢰. 일정한 뭘 받아야 되냐면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뭘로 행하는 거냐면 업으로 행하는 것. 여기다가는 번호를 좀 한번 매겨주세요. 여기 의뢰, 보수, 업에다가 각각 번호 하나씩 좀 매겨 놓을 건데 의뢰가 1번, 보수가 2번, 그리고 업이 3번. 요 1, 2, 3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뭐라 그런다? 중개업이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중개에는 들어간다. 그렇죠. 중개에는 들어가는 거지. 하나라도, 예를 들면 의뢰를 안 받았대, 부수를 안 받았대, 업이 아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뭐에는 들어가요? 중개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4번까지만 한번 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 얘를 이제 줄여서 우리 개공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보통 개공. 이제 저 문자가 7글자나 되니까 길잖아요. 개공이라고 줄이고요. 이 법에, 그러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겠죠.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무엇한 자, 등록한 자를 우리 개공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볼게요.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한대. 그죠? 등록한 자. 그럼 여러분 2번과 4번은 완전히 다른 말인가요? 2번과 4번이?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여기다 우리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좀 적어 놓을게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즉 개공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사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하면 사람인 우리 개공이 되겠죠. 중요한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겠다 없겠다? 법인도 된다. 이건 왜 되는 거냐면 뭐만 할 거예요? 등록만 하는 거니까 사람이 등록을 하든 법인이 등록하든 문제될 게 없다. 그러면 도대체 법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느냐? 다음 주에 이거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뭐가 되죠? 공인중개사. 막바로 등록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인 개공. 근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셔서 뭐를 하나 만들어? 법인. 회사를 만들거나 조합을 만들어서요. 그 회사나 조합의 명의로 등록을 하면 그게 소위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인 개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법인인 개공이 되면 뭐가 좋으냐?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법인인 개공이 되면. 일단 명함이 폼나겠죠. 무슨 주식회사 이거 폼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이제 그냥 약소한 거고 뭐가 아주 좋으냐면 영속성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년, 300년 지속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지속하는데 계속 누구만 바꿔주면 돼. 법인인 개공이 존재하면 계속 누구만 바꿔주면 돼요. 대표만 계속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개인은 그게 안 돼. 근데 이제 어떤 회사 이름을 하나 차려가지고 여러분 이제 자식들이 자격만 취득하게 되면 계속 대표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두산 같은 거 있잖아요. 두산 같은 게 지금 한 160년 정도 됐거든요. 한 사람이 영속성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160년이. 그러니까 계속 사람만 바꾸면 영속적으로 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5번부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